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작년에는 용바우 세무사로 가명을 써서 강의를 하니 우리 같은 동료 세무사들이 그냥 가명 쓰지 말고 본명으로 강의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올해는 그 한결세무회계사무소 김용철 세무사로 이렇게 이름을 밝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사무실 업무가 좀 많은 관계로 댓글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그 내용을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조합원 입주권 주택수를 그림으로 이게 주택 숫자 개념 정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누가 이 입주권 수 변화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분들이 거의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세청 33년 다니면서 개념을 정리해 놨던 거를 이 그림 한 장으로 제가 요약해서 한번 그렸는데 설명을 많이 했는데도 후배들하고 세무사님들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저는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어렵다고 해서 한번 다시 설명하고자 한번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입주권이 그 권리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리 유형 1, 입주 권리. 그냥 단순히 권리일 뿐이에요. 이 구간은 이 주택수 법률 시행 전 이 부분은 아무리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권리 변환이 일어나고 양도 양수가 일어나더라도 주택 숫자로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주택 숫자로 계산이 되어야만이 특례주택 비과세의 그 요건 검토가 시작이 되고 다주택 중과주택 적용할 때 주택 숫자에 들어가서 세제 혜택을 부담을 주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때에 권리 변환이 나고 양도 양수가 수십 번이 일어나더라도 준공일까지 계속 소유권 변동 없이 가지고 간다면 끝까지 권리입니다. 그 준공 전일까지 사용 승인일이나 검사 필증 나오기 전날까지는 그냥 권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권리 유형 2 입주권 수 제가 이거 입주권에다가 리 아닌 또는 수를 하나 붙였습니다. 입주권 수로 들어갈 때는 주택 숫자잖아요. 이때 이 법률 시행 이후에 권리 변환이 나거나 상속이 되거나 승계취득이 되거나 교환 취득이 되거나 부담부증이나 현물출하나 각종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면 변동이 일어날 때에 법률을 시행을 합니다. 이게 보유는 시행이 안 되지만 보유 중인 거는 시행이 안 되지만 소유권 변동일 때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그 법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이 주택수 법률 시행 이후에 권리 변동이 일어났으면 그 법을 적용해야 되죠. 예를 들어 권리 유형 1에 보유한 권리가 준공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했다. 그러면은 양도자는 권리를 양도한 거고 양수자는 주택 숫자를 양수한 거예요.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권리가 상이하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권리 유형 2 구간에 소유권이 변동이 된 경우에 한해서 권리 변환, 원주민 권리 변환 말고 그냥 원주민 권리 변환을 승계 취득한 입주권 수, 그 다음에 그런 소유권 변동된 입주권 수가 준공일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그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상승인일 이후 기간만 계산이 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 비과세 요건 4가지 검토 요건도 이 승계 취득한 권리는 사용 승인일 준공일 이후의 기간만 가지고 4가지 요건을 검토를 해야 돼요. 충족 요건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원주민 소유한 주택들이 이 권리 유형 1 구간이나 2 구간의 권리 변환이 돼서 준공일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이
준공이 되면 전체 구간이 주택 구간이에요. 그런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 소유권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 열대까지의 권리 변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주택의 권리 변환에 대해서 한 입주권이 이렇게 변동되는 권리를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원주민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입주 권리로 이렇게 변환됐다. 그 권리 유형 1 구간에서 변환돼 가지고 준공일까지 계속 보유한 경우 어떤 효과가 미치느냐 하면은 권리 유형 1 구간인 03년 2월 1일 관리 처분일로부터 03년 1월 1일 이게 지금 제가 관리 처분이라고 사업계획 승인하는데 관리 처분이라고 용어를 한 이유는 이게 재건축은 주택건설처치법이 90년도 이전부터 시행했는데 아마 2005년 5월 30일자로 아마 폐지돼 가지고 각종 다른 법률로 흡수됐을 거예요. 그래서 2005년 5월 30일까지는 이 관리처분 인가란 말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단지에서는 관리처분 인가란 말을 사용을 안 했었는데 언제부터 관리처분 인가란 말을 사용했냐면 2005년 5월 31일부터 관리처분 인가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이 됐어요. 과거에는 관리처분 인가 용어 대신에 사업계획 인가, 사업계획 승인, 권리 변환 용어가 그냥 과거의 기간에 따라 명칭이 달리 불렸어요. 그렇지만은 이 세 가지 명칭은 다 같은 용어예요. 같은 용어고 동일한 법률 효과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게 권리 변환의 일이 그냥 용어만 바뀌어서 불렸을 뿐이지 다 관리 처분 인가란 용어를 쓰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2003년 2월 1일 관리 처분 일로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입주권 보유 기간 이게 뭐냐 사업계 승인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소유권 변동이 안 일어나는 경우는 그냥 계속 보유 중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유 중에 최초로 권리 변환일에 권리 유형 1 입주 권리가 계속 준공 전일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 유형 1 구간인 이 준공 전일까지 다른 주택을 양도양수하여도 특례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 주택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중과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세제 혜택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준공이 되면 전체 기간이 주택으로 돼요. 이 세제 혜택 주어진 게 뭐 리셋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세제 혜택이 여러 방면으로 주어지는 경우에 에라 둘 수 있죠. 그래서 전체 기간이 주택이니까 15년을 주택으로 간주하고 이렇게 준공일로서 10개월 후에 양도했더라도 15년 8개월 보유해서 양도한 걸로서 비과세가 되는 거죠. 이런 그 권리 변환이 됐을 때 이 법률 효과라든가 요건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법률 요건은 변동이 안 되잖아요. 이 사업계획 승인이 물론 입주권리 유형 1에서 발생돼서 준공 전일까지 계속 보유하였기 때문에 준공 전일까지 권리 유형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취득 이후 2003년 2월 1일 1차 권리 변환 이후에도 몇 시 전까지 소유자가 거주했더라면 추후 한지 적용 시 전체 기간을 주택으로 간주하므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거주 기간에 통산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추후 설명하겠습니다. 권리유형 2 입주권 주택수 구간에서 소유권 변동 없이 준공일까지 취득 보유한 경우 권리유형 1 구간 법률 계속 적용한다. 주택수를 정한 특례주택 비과세 및 중과주택수를 포함하는 법률 해석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분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래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렇게
관리처분 인가가 또 났으니까 주택 숫자로 계산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관리처분가가 안 나더라도 이게 법이 시행된 이후에 변경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이게 보유분은 권리 변동이 안 된다. 그냥 보유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률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새로운 법률이 적용되는 거는 새로운 취득 부분인 거나 새로운 권리 변환일 이후, 주택 법률 시행 이후에 권리 변환이 되거나 새로운 취득분만 새로운 법률이 적용이 된다.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은 특례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권리 변환분부터 주택수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최근에 법률 변동분에 대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원주민 토박이가 취득하고 있는 주택이 2021년 1월 1일자 사업 시행인가 났어요. 권리 변환일에. 그렇지만은 2022년 1월 1일에 입주권 주택수가 산입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비록 시행된 이전에 권리 변환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법률 적용은 전진법만 되거든요. 새로운 법률 시행 이후에 권리 변환이 되거나 소유권 변동이 되는 것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권리 변환이 돼서 쭉 준공 전일까지 권리 유형일 구간 연장이 돼서 입주 권리일 뿐이란 얘기죠. 그렇지만은 신축 준공이 됐으니까 전체 기간이 주택 기간이 돼서 환지 주택 보유 기간 7년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유 기간 10개월 있다가 7년 10개월 보유하다 판 경우에 해당해서 비과세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앞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2006년 전후로 비교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런 내용을 한번 이해하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주민 조합원 입주권이 2006년 1월 1일 전 권리 변환 후 승계 거래 이렇게 권리 변환 이후에 입주권을 다른 사람이 양도양수했을 때 법률 변환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